9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fx가 이참수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가 0일 때 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이 f1 빼기 f의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라는 식 얻어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f0 빼기 f의 마이너스 1 있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2x는 적분할 수 있는 값인데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여기서 나오는 식이 f1 마이너스 f0이겠죠. 그래서 f0 마이너스 f0 사라지고 남는 게 f1 빼기 마이너스 f1인데 걔도 0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날라갑니다. 남는 게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2x dx니까 얘는 적분하시면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아래 끝이 0이고 위 끝이 1이니까 계산하시면 3분의 4구나. 그래서 정답이 4번 찍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0번 문제입니다. x범위가 0이랑 2 사이일 때 x가 n-1부터 n 사이에서 fx가 3의 n승 sin πx 플러스 4입니다. 그리고 n이 될 수 있는 값은 1이랑 2래요. fx 위의 점 중 y좌표가 자연수인 점에게 수를 구해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로 n이 1인 경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n이 1이면 0부터 x가 1 사이에 있을 때 fx라는 함수가 3 sin πx 더하기 4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2인 경우에는 x범위가 1부터 2 사이겠죠. 1부터 2 사이에선 fx라는 함수가 n자리에 그대로 2만 대입하시면 9 sin πx 플러스 4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n이 1일 때랑 2일 때 둘 다 x범위가 1이랑 2 사이에서, 다시 0이랑 2 사이에서 삼각함수 그래프 이야기하실 수 있겠구나. 그때 fx 위의 점 중 y좌표가 자연수인 점에게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셔야겠네요. 그래서 x축이고요, y축이고요. 그래서 0부터 2까지니까 여기가 1일 거고요, 여기가 2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인 그래프가 4라는 값을 시작점으로 잡고요. 4는 이쯤 적겠습니다. 거기서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7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시는 건 1까지 내려가시겠죠. 그래서 1까지 내려가고 주기가 원래 2파인데 파이만큼 나누니까 2죠. 그래서 1까지 가는 거면 반바퀴만 그려야 되니까 얘는 이 정도만큼 그려줘야겠다. 여기가 최대값이 7이겠죠. 원래 함수가 최대값이 3이었는데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7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부터 2까지인데 이쪽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였죠. 최소값이 원래 마이너스 9인데 4만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5까지, 이 정도까지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가는 이런 함수 그래프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y는 fx의 그래프일 겁니다. 문제에서는 얘가 y좌표가 자연수인 점에게 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연수가 되는 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뭐 이런 식이겠죠. 그 다음 x범위가 0은 포함이 되고요, 2는 포함이 안 되니까 여기는 구멍 뚫려 있는 거 체크하셔야겠죠. 그래서 4일 때는 만나는 점이 2개 이렇게 될 거고, 5일 때 2개, 6일 때 2개, 7일 때 1개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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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짜리가 6개고 1개짜리가 1개니까 다 더하시면 6 곱하기 2 플러스 1 계산하시면 13개구나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PQ에 대해서 x1t가 얘고요, x2t가 얘다. 둘 다 위치함수를 가르쳐준 거죠. 그때 PQ의 거리가 최소일 때 점 P의 가속도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속도 함수는 당연히 구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거리가 최소화되는 지점 구해야 되는데, 거리라는 게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면 누가 큰지 모르니까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리라는 건요, 식을 세우실 때 절대값 x1t 마이너스 x2t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x2에서 x1을 빼서 절대값을 씌우셔도 상관없지만 3차에서 2차 빼는 게 아무래도 좀 이쁘겠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써주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0t에서 2분의 5t 빼는 거니까 2분의 15t 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플러스 10t 마이너스 2t니까 플러스 12t, 그 다음에 0 빼기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0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거리가 최소가 되라고 이야기했고 t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럼 이 함수를 저희가 안에 있는 알맹이 함수를 ft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ft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3참수잖아요.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하시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실 거니까 3으로 묶어내시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죠. t 마이너스 1이랑 t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지는 2차식입니다. 그래서 이 3참수 그래프를 t에 관한 식으로 그리시면 t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이라는 지점, 4라는 지점에서 각각 극대랑 극소를 가지는 3참수 그래프겠죠. 근데 극대값을 이야기하시려면 t자리에 1 대입하시면 되고 극소값을 이야기하시려면 t자리에 4를 대입하시면 될 텐데, 저희는 그거를 거꾸로 올린 그래프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t가 4일 때를 이야기를 해보시면 4 대입했을 때 64 F4죠. 64 원래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 곱하기 4, 4, 16 플러스 48 플러스 10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절대값 씌워야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0이니까 2개 더하시면 3개 더하시면 120이죠. 그래서 120만큼 빼는 거니까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도 원래 2였습니다. 4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2인 거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 그래프 기형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겠구나. 그럼 얘를 꺾어 올려도 이런 그래프 기형이겠구나. 그럼 저희가 0보다 큰 지점에 대해서 0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10이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지점이 이쯤 있어야 될 거고, 그럼 0보다 큰 지점을 보겠다는 건 이 지점을 보겠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거리가 최소화된다는 건 t가 몇일 때 이야기예요? 4일 때 이야기겠죠. 그래서 t가 4일 때, 최소일 때라는 건 곧 t가 4일 때 점 p의 가속도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가속도 함수 구하려면 2번 미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한 번 미분하시면 v1t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0입니다. 그럼 가속도 함수는 a1t죠. 6t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건데, 저희가 구한 건 t가 4일 때니까 a1에 4죠. 4 대입하시면 24에서 10만큼 빼시는 거니까 14구나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12번입니다. 문제에서 AN이 등차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B에 관한 정보를 줬죠. B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점화식을 가르쳐 줬을 때 3K랑 3K가 아니다는 3의 배수다, 3의 배수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B9에서 B3를 뺀 게 27일 때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의? AN이라는 수열의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등차 수열 합을 구하는 거고요. 그럼 저희는 그 등차 수열의 공차가 몇인지를 구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첫 번째 항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등차 수열의 공차만 구하시면 되겠구나. 그러려면 9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셔야 되니까 9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만 구하면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럼 세 번째 항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세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정화식에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1 대입하시면 세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B2는 n이 3K가 아닐 때니까 n자리에 1 대입하겠다는 건 B1 플러스 1이고, B3는 B2 플러스 1이니까 이 값 자체가 B1에다가 2만 더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고요. B9 같은 경우에는 얘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시다 보면 B2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B1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B3 같은 경우에는 B1에다가 2를 대입한 건데, B4 같은 경우에는 n자리에 3 대입해야 되니까 3을 대입하시면 밑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A3 더하기 B3 이렇게 나올 거니까 A3 더하기 B1 플러스 2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B5, B6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숫자 1씩만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A3 더하기 B1 플러스 4 이만큼만 더해주시면 되니까, 그럼 B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n자리 6 대입한 거니까 3의 배수죠. 그럼 A6 더하기 B6이니까 A6 플러스 A3 더하기 B1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B9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2만 더 더하시면 될 테니까 이 B9라는 식 자체가 A6 더하기 A3 더하기 B1 플러스 4인데 거기다 이만큼 더해야 되니까 플러스 6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시면 B1 플러스 6에서 플러스 2 빼니까 플러스 4만 남죠. 그래서 넘기면 결론적으로 A6 더하기 A3란 애가 4만큼 남은 거 오른쪽으로 넘긴 거니까 23입니다. 즉 A에 관한 식 하나 뽑아내실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저희가 첫 번째 항이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1에다가 공차 5개 더한 거잖아요. 1 플러스 5D 더하기 얘는 1 플러스 2D 이렇게 나올 거고, 걔가 23입니다. 그럼 7D가 21이니까 따라서 D값이 3입니다 까지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에서 공차까지 찾았으니까 계산하시면 끝이겠죠. AN이라는 수열은 공차가 3이니까 3n이고요. 1 넣었을 때 1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이 수열의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값은요 1 넣으면 1이고요 10 넣으면 28이죠. 곱하기 평균 곱하기 함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140 29에다 5 곱하니까 145죠. 145 이렇게 나와서 답이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문제가 fx는 완벽하게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x와 0보다 커질 때는 그냥 fx 그래프 그대로 그리시되, x와 0보다 작을 땐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때 문제에서 y는 gx의 그래프랑 그렇게 그리는 y는 gx의 그래프랑 y는 t의 교점계수를 act라고 이야기를 할 때 act의 우극한과 좌극한의 차이가 2가 되는 모든 k 값이 1, 4, 5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에서 g의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g의 마이너스 4는 여기다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될 거고, 그러면 그냥 a랑 b 값만 구하시면 끝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y는 gx랑 y는 t 이런 것처럼 어떤 함수랑 y는 t 상수함수 그래프죠. 그거의 교점의 개수를 저희가 act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되게 사실 겨울방학 때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조건으로 준 게 우극한과 좌극한의 차이가 2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우극한과 좌극한의 차이가 2라는 건 일단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에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건 act라는 얘가
불연속이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죠. HT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몇이다? 1이랑 4랑 5다. 물론 1이랑 4랑 5만 불연속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1이랑 4랑 5에서 불연속이긴 하지만 우극한과 좌극한의 차이가 2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차이가 1이 된다던가 차이가 3이 된다던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일단 1이랑 4랑 5에서 불연속이 발생해야 되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함수랑 그 다음에 상수함수 그래프가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걔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은 저희가 따로 내용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언제였었냐면 이게 연속함수였을 때는 접점이었고요. 접하는 경우 이게 뾰족점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접하진 않지만, 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끼리는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접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불연속이 되는 지점,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무슨 선? 점근선 이야기했었죠. 점근선이 있는 케이스는 저희가 지금처럼 교점 개수가 바뀔 수 있는 지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차함수 그래프고 x와 0과 같을 때, x와 0과 작을 때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그래프니까 점근선도 여기선 존재할 수 없고요. 그 다음 gx라는 함수가 애초에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불연속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발생하는 지점은 반드시 뭐가 되는 지점이야? 접점이 되는 지점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접하는 지점만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그럼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일 때, x와 0과 같을 때는 fx 그래프 그대로 그린 거고, fx 그래프는 0,5를 지나고요. 그 다음 5라는 지점, 다시 2라는 지점에서 최소값 1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x가 2일 때 y값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함수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고, 이게 x와 0과 크거나 같을 때의 gx의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그럼 왼쪽 그래프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왼쪽 그래프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인데, 문제는 그 함수 그래프가 k가 1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 불연속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접한다는 소리죠. 그럼 1이라는 애랑은 접하고 있는 거 저희 확인할 수 있고요. 5라는 지점에서도 얘가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0,5를 지나야 돼요. 0,5를 지나면서 연속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림상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4라는 애니까 y는 4라는 애랑 y는 4라는 애랑 저 평행이동한 함수가 뭐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접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원래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이렇게 연결한 건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내용이니까 얘는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얘가 y값이 1인데 얘는 y값이 4로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거니까 여기서 b값도 구할 수 있네요. b값이 몇이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 이야기하실 수 있고, 그럼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얘가 미안해요.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나머지는 계산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왜? 0,5를 지나야 되니까 미지수 지금 한 개 남았잖아요. a값. 그래서 a값도 구하실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fx 그래프, 얘 그래프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정확하게는 f의 x 플러스 a 플러스 b의 그래프겠죠. 그래서 제 그래프를 이야기를 해보면 hx라고, 아니지, h도 아니고 px라고 할게요. 그럼 px라는 함수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참수를 다시 y는 4라는 애랑 지금 접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최소창계수가 1인 이참수잖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응아의 제곱 플러스 4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얘가 0,5를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별의 제곱 플러스 4가 x자리에 0 대입한 거죠. 걔가 몇이 돼야 돼? 5가 돼야 되고, 그럼 별값은 풀마 1이 돼야 되는데 여기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x축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미안해요, y축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래서 a값은 몇이야? 마찬가지로 3이 돼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구하는 게 a랑 b값을 구하라 였으면 a랑 b값을 다 구해야 되는 게 맞긴 하시겠지만 여기서는 a랑 b값은 필요 없죠. 뒤에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거고, 그게 이 함수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bx. 그래서 별값이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플러스 1이고, 여기다 뭐만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4만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시겠다. 그럼 9 더하기 13이니까 p의 마이너스 4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g의 마이너스 4랑 같을 거고요. 그게 13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했던 이야기니까 이거는 시행착오 없이 답을 바로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5번이에요. 14번입니다. 그림 그리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문제 한번 보시면 일단은 AB 길이가 12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3대 1이고, 이 원을 O라고 이야기했을 때 O의 반지름 길이가 3루트 1일 때 문제에서 삼각형 BQC의 넓이가 몇입니까? 그거 물어보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항상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는 항상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부터 살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6요소 중 3요소를 알아야 삼각형이 분석이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삼각형 BQ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저희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을 표시를 안 했네요. 얘가 수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일단 제가 수직이라는 거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가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선을 그은 게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반드시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그 말은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지름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가 지름이 돼야 되니까 얘가 3루트의 2배니까 6루트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문제에서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3대 1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인의 비가 기리비인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를 기리비로 활용을 하시려면 이게 각 두 개가 같은 삼각형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파랑 베타는 같은 삼각형의 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리비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기리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둘 다 같은 삼각형 안으로 옮겨야 되죠. 그것도 저희가 구하는 삼각형 안으로 옮길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그게 얘가 호 BQ에 대해서 원주각이니까 알파라는 각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도 알파 마찬가지로 호 QC에 대해서 얘가 베타니까 이 각도 마찬가지로 원주각이니까 베타죠. 그래서 알파라는 각이랑 베타라는 각의 B가 사인 B가 3대 1이니까 여기서 길이 B도 3K 대 K구나 라는 것까지 얻어내실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PQ 사인 세타로 들어가야 될 테니까 각에 대한 정보가 있는 이상 밑변 곱하기 높이는 아니겠죠. 그래서 각에 대한 정보가 있는 이상 일단 K 값은 당연히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알파에 관한 정보나 베타에 관한 정보도 찾으셔야 되는데 알파에 관한 정보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삼각형의 문제에서 삼각형 BAP라는 삼각형이 문제에서 직각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에서 6루트인 거 12인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 길이 구하실 수 있겠죠. 굳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지 않더라도 알파에 관한 정보는 탄젠트 알파가 6루트 2분의 12니까 루트이죠. 탄젠트 알파가 루트이구나 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파에 관한 정보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K값만 구하면 1개, 2개, 3개, 3요소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 분석 끝났고 넓이 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 길이가 6루트 6이죠. 그것도 구하실 수 있을 거고 그거는 필요하면 써먹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누구만 구하면 끝이야 이제? K값만 구하면 끝이겠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K를 포함하는 삼각형이 어딨냐면 K를 분석하려면 당연히 K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분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K를 포함하는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있고요. 이 삼각형이 있어요. 맞나요? 삼각형 BQP도 있고 삼각형 PQC도 있고 그럼 둘 중 누굴 분석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3K가 들어있는 삼각형 BQCP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얘가 아까 지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름에 대한 무슨 각이에요? 원주각이죠. 그래서 원주각이 얘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끝났네요. 그냥 여기서 얘가 룸루트인 거 알고 얘가 3K인 거 아는데 사인 알파 값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탄젠트 알파가 아까 전에 루트이었고 사인 알파는 그냥 바로 구해보시면 얘분의 얘였으니까 6루트 6분의 12죠. 사인 알파는 6루트 6분의 10이니까 6루트 6분의 10이니까 약분하시면 루트 6분의 2죠. 루트 6으로 유리하시면 3분의 루트 6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6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6루트에다가 3분의 루트 6만 곱하면 3K 값이구나 라는 거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6루트 2 곱하기 3분의 루트 6 곱하시면 걔가 몇 K야? 3K니까 K 값 구했네요. 약분하시면 얘가 2루트 10이니까 얘가 2루트 3이죠. 2 곱하니까 3K 값이 4루트 3이고 그럼 K 값은 3분의 4루트 3이구나 까지 구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PQ 사인 세타로 이야기하시면 얘가 3K인 거 알고 얘가 K인 거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정보 알고 있죠. 얘가 3K인 거, K인 거, 그 다음 이 각에 관한 정보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 공부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알파랑 베타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럼 얘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에 관한 정보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사인 알파 몇이니까. 그럼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3대 1이니까 사인 베타가 얘 3분의 1만큼 곱하시면 9분의 루트 6이죠. 그래서 여기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셔도 되고요. 이제 공통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면 얘 길이 알고 얘 길이 알고 알파가 알고 있으니까 얘 길이를 구해야 저희가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변 길이를 구하려면 각이 하나만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선분 BC 길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 상관없지만 저는 미적 컨택한 친구들이면 이게 만약에 덧셈 정리가 먼저 보였으면 그렇게 푸는 게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푸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근데 이건 이제 공부하는 단계니까 공통에서 출제자의 의도는 어떤 거였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여기서 얘 알고 이 길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실 수 있을 테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얘가 8인 거 구해서 넓이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게 코사인 법칙을 써서 얘가 8인 걸 구하는 게 사실 좀 많이 귀찮아요. 좀 까다로워요 사실. 왜냐면 까다롭다는 게 계산이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다른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건 중학도형을 사실 많이 해본 친구들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보조선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원의 중심이랑 연결시킨 거. 이유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 두 개가 수직이고 그럼 이변 길이 같고 얘가 공통변이고 수직이니까 RHS 합동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보조선을 되게 많이 그어요. 이게 중학교 때 되게 많이 하던 건데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보조선을 긋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 보조선을 왜 긋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 길이랑 같죠? 왜? 여기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 내리면 걔는 수직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현이니까 현에다가 원의 중심에서 연결하면 얘도 수직이니까 얘가 반드시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얘가 10인 거 알고 있고 얘가 6루트의 절반이니까 3루트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이거 길이잖아. 왜? 얘랑 길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 길이는 저희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구할 수 있죠. 얘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3루트 12 그럼 얘 길이 구할 수 있을 거고. 맞네?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입니다. 에서 얘 길이가 4인 거 똑같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네? 그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답만 내려갑시다. 답 내려가면 얘가 8인 거 알고 있고 K값이 3분의 4루트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구하는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몇이야? 8 곱하기 3분의 4루트 3 곱하기 사인 알파니까 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6이죠. 계산하시면 얘 약분하면 2고요. 얘도 루트 3, 3 하나 약분하면 루트 2만 남으니까 3분의 16 루트 2구나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요. gx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을 때 gx가 x는 b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 gx는 0이라는 애가 음의 실근을 가지고 있을 때 g의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g3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g를 이야기를 하려면 f를 알아야 되고요. f를 알려면 a, b 값을 구해야 되니까 미주가 두 개니까 식 두 개를 뽑아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가조건에서 gx라는 함수가 x는 b에서만 미분이고 나조건에서도 gx는 0이 음의 실근을 가지고 있다처럼 gx에 관한 정보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희는 gx 자체를 일단 해석을 하셔야겠구나. 근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x는 b에서만 gx가 미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gx라는 함수가 x는 b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요. 그 말은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몇 개라는 소리죠? 한 개라는 소리죠. 근데 저희가 미불점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연속을 이야기하면 불연속의 후보를 따져야 되고요. 미불을 이야기를 하시면 미불점의 후보를 따져야 되죠. 미불점 후보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미불점의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첫 번째 함수가 바뀌고 있는 지점 0이라는 지점에서 미불이 가능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x가 0보다 클 땐 얘가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x가 0보다 작은 지점 절대값 fx라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x가 0보다 작은 지점에서 fx와 x축과 통과하는 교점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미분이 불가능하시겠죠. 왜? 뒤에 있는 x제곱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빼시면 반드시 미분이 불가능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미불점의 후보는 x와 0보다 작은 지점이거나 아니면 x와 0인 지점밖에 안 될 테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건 x와 몇인 지점? 0인 지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다시 말해서 b값이 0일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b가 0이라는 지점에서 이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소리고 그 말은 x와 0보다 작은 쪽에선 절대값 fx와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그 말은 x축과 통과하는 교점이 적어도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맞나요? 그래서 b가 0이라면 fx가 x의 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나올 건데 이 함수 그래프가 0보다 왼쪽에서 통과하는 교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잖아요. 원점을 지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 기형이 그려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0이라는 지점에서 접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0에서 접하려면 a가 0일 거고요. 0보다 큰 쪽에서 교점이 발생을 한다면 a가 음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실한 건 근데 이런 그래프 기형이든 이런 그래프 기형이든 절대값 fx란 그래프에서 fx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이 그래프 기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대로 나와야 되고 거기서 x제곱만큼 빼고 b가 0이었으니까 gx란 함수식 자체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ax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fx의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겠죠. 근데 a가 만약에 0보다 작았다면 이 함수 그래프는 애초에 불가능한 게 기울기가 음수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절대 음의 실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gx는 0이라는 애가 음의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근이 하나 존재를 해야 되는데 a가 음수였다면 얘는 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럼 a는 0이면요? a가 만약에 0이었다면
fx 자체가 x제곱이잖아요. 만약에 a가 0이었다면 얘는 좌변은 0이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0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x가 0보다 큰 쪽 1하면 맨 처음 전제가 0이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0이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연속이면서 좌미계수, 우미계수 같기 때문에 그래서 b가 0이라는 조건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모순이 발생하겠구나. 즉 b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작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 말은 0보다 작은 쪽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는 소리고 그 말은 0이라는 지점에선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건 0이라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 조건을 이용해서 x자리 0을 대입했을 때 서로 같아야 되죠. 그 연속 조건이고 미분에서 0 대입했을 때 좌미계수, 우미계수 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 대입하시면 절대값 f0은 연속 조건이죠. f0의 제곱 플러스 0이니까 그냥 f0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f0이 b였으니까요. 절대값 b가 f0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지. b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절대값 b가 마이너스 b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b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구나 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이 함수 자체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만 미분이 안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겠네요. 이게 연속 조건이죠. 연속. 두 번째로 그러면 실제로 좌미계수, 우미계수 같은지 체크를 해볼 건데 얘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함수 그래프 기형이 어떤 식으로 생긴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통과하고 0이라는 지점에선 함수값이 b인데 0의 함수값이 b가 음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프 기형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0이라는 지점에선 fx라는 함수 자체가 음수니까 저기서 마이너스 붙이면서 나와서 gx를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0 근방에서는요 g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fx의 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시겠다.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미분계수와 같아야 되니까 미분에서 0 대입했을 때, 미분에서 0 대입했을 때 서로 같아야 되죠. 여기다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f'0 미분하고 0 대입하면 0이죠. 그럼 얘는 0 대입하시면 2f0 f'0 이렇게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미분에서 0 대입하면 0이죠.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f0이 아까 전에 저희가 마이너스 1인 거 이야기했으니까 f0이 b였잖아요. 그러면 f'0은 a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이 몇이구나? 0이구나 라는 것도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fx라는 함수 자체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물론 실제로 얘가 음의 실근을 가지는지 체크는 해보셔야 됩니다. gx라는 함수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체크를 해보시면 함수 자체가 얘는 안 됐으니까 지울게요. gx라는 함수는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 1까지는 fx라는 함수가 양수니까 그대로 빼시면 x제곱만큼 빼시면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쓸게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붙이면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서 x제곱만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0보다 클 때 이렇게 적어야겠네. 그때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x제곱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뿔만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니까 얘는 음의 실근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음의 실근을 가지는 건 굳이 체크를 안 해도 답이 제가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연습하시는 단계에선 체크를 해보시는 걸 습관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g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되니까 절대값 f의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g3은 3 대입하시면 f3의 제곱 플러스 27 이렇게 나오겠죠. f3은 3 대입하시면 9에서 1 빼니까 8이죠. 8, 8이 64 64 더하기 27이니까 얘 값이 91이고요. 더하기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1이니까 4분의 3이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잠시만요.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뭐야 계산이 안 되는데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2분의 183입니다 라고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실수 AB에 대해서 fx가 제예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a 승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고 gx가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때 조건이 y는 gx랑 y는 t의 교점 개수가 0이랑 2일 때 g6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y는 gx랑 y는 t의 교점 개수가 0개 또는 2개니까
두 함수의 교점 개수를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함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될 거고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gx라는 함수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간단히 좀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근데 gx라는 함수를 이야기할 때 빡치는 게 지금 얘죠.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을 벗겨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드실 거고 참고로 얘는 x가 4가 아닐 때 정의가 돼 있죠. 조건 보시면 x가 4가 아닐 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x라는 함수를 이야기를 하려면 x가 4보다 클 때, 4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테니까 얘는 x가 4보다 클 때는요 얘 1이니까 어차피 날라가고 플러스 2x승 마이너스 2x승 날라가고 그냥 2fx 이렇게 남을 거고 x가 4보다 작을 때는 얘가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fx 플러스 fx 날라가고 2x승 두 개니까 2의 x 더하기 1승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얘가 gx의 그래프겠네요. 그래서 x가 4보다 작을 땐 얘고 x가 4보다 클 땐 2fx인데 물론 이 함수 그래프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fx 그래프가 a랑 b랑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아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모르는 함수 그래프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x가 4보다 작을 때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4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2의 5승이니까 32죠. 32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구멍은 뚫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좌극한이 30인 거죠. 오른쪽 그래프는 2fx 그래프인데 얘 그래프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얘가 그래프 개형 자체가 2x 그래프를 원점 대칭한 그래프 개형이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실 거다. 그리고 지수함수 그래프니까 당연히 점근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식만 그대로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2배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2b승 1승 더하기 2b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오른쪽 그래프를 저희가 이제부터 추론할 건데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y는 gx랑 y는 t의 교점 개수가 0개 또는 2개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얘가 x축이 점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양수값부터 32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 어떤 y는 t라는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 개수가 여기서 하나 발생하니까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애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가 더 발생해야 교점 개수가 2개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얘네가 교점 개수가 1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여기서 밖으로 삐져나간 애가 없어야 되고 여기도 밑으로 삐져나간 애가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32랑 그 다음에 바라는 지점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애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 개형이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런 이야기겠죠. 만약에 얘가 좀 더 밑으로 내려왔으면 y는 t랑 교점 개수 1개인 애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0이라는 지점보다 위쪽에 있었으면 y는 t랑 여기서 교점 개수 하나 발생하는 거 존재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반드시 바라는 지점에서 우칸이 0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y는 t랑 이제 교점 개수가 2개가 되기 위해선 이 초록색 그래프 개형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고 그 말은 32가 점근선이니까 2b가 3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b 값이 몇이야? 16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조건은 4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0 나와야 되니까 정확하게 우칸이 0인 거죠. 4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플러스 a 플러스 1이니까 a 마이너스 3승 플러스 2b가 30이죠. 얘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5가 돼야 되죠. 그래서 a 값이 8이구나. 따라서 a 값이 8이구나 라고까지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한 건 g6이니까 6 대입하시면 g의 6은 여기다 6 대입하신 거죠. 그럼 여기다 6 대입하시면 2에 a가 8이었으니까 그대로 대입할게요. 그러면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9승 플러스 2b가 30이죠. 그럼 여기다 6만 대입하신 거니까 6 대입하시면 2에 3승이니까 8이죠. 마이너스 8 플러스 30이니까 최종적인 답이 24입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1번입니다.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kx고 k가 양수래요. x절편 양수라는 소리죠. 그때 a라는 점 1사면 점이죠. a가 2분의 k보다 큰 1사면 위의 점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gx라 했을 때 gx의 x절편이 b래요. 그 다음 a에서 x축의 넓이는 후선의 발 h라고 했을 때 삼각형 AOH의 넓이를 s라 하자. 그때 a부터 b까지 g라는 함수를 적분한 게 s고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fx에서 2분의 1 ax 빼서 적분하신 게 3분의 32일 때 g의 마이너스 k 값을 구해라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려면 대수적으로 접근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미주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하적으로 그래프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당연히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x축이고 y축이고 이렇게 있을 때 최우차계수가 음수고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k인데 k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0, 2랑 k를 절편으로 가지는 이런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 그래프입니다.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k일 텐데 문제에서 a가 스몰 a라는 애가 2분의 k보다 클 때의 일사면 위의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쯤에 라지 a라는 애가 있을 거고 그럼 거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얘를 y는 gx라 하자. 그리고 걔의 x절편을 b라고 하자. a라는 점은 a, f입니다. 여기까지 적어놓은 상황입니다. 맞죠? 얘가 b. 그때 문제에서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얘를 H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삼각형 AOH의 넓이니까 이 삼각형 넓이겠네요. 이 삼각형 넓이를 문제에서 F라고 하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가족권에서 A부터 B까지 GX를 적분하는 게 F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GX를 적분했다는 건 여기가 스몰 a잖아요. H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A, 0일 테니까 A부터 B까지 G라는 함수를 적분하시는 거니까 이거 넓이죠. 근데 이거 넓이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가족권에서 S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랑 같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둘 다 똑같은데 지금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밑변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고 그 말은 B값이 2A가 돼야 된다. 여기 스몰 a 값의 2배가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첫 번째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저희가 B라는 애가 스몰 b라는 애가 2 스몰 a랑 같으시더라 라는 거 얻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의 x 절편이 2a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직접 세우시면 되죠. 접선의 방정식은 미분해서 이 함수를 미분해서 a 대입하는 거니까 f'a죠. 그래서 y는 f'a의 x-a 플러스 fa 이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gx라는 함수인데 거기서 x 절편이 b 다시 말해서 2a가 돼야 되는 거니까 x 절편 이야기하려면 y자리에 0 대입해야 되죠. y자리에 0 대입하면 0은 f'a의 x-a f'a 플러스 fa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왼쪽으로 넘기고 f'a로 나누면 그게 x 값이니까 2a는 왼쪽으로 넘길게요. a f'a 마이너스 fa 나누기 f'a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a죠. 그래서 a 마이너스 f'a 분의 fa 이렇게 되니까 얘가 2a가 되기 위해선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분자는 fa니까 저기다 a 대입하시면 되고 분모는 미분해서 a 대입하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만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미분해서 a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거고요. fa는 a 대입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ka 이렇게 나올 건데 걔가 마이너스 a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k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a랑 곱한 거니까 2a제곱 마이너스 ka 이렇게 나오시겠죠. 2a제곱 마이너스 ka 이렇게 나올 거니까 문자 하나로 정리합시다. 넘기고 넘기면 2ka가 3a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양변 a 하나씩 약분하고 a는 꼴로 정리하시면 따라서 a 값이 3분의 2k구나 이렇게 a랑 k 사이 관계식을 하나 얻어내실 수 있겠다. 지금 x 절편이 2a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 값이 3분의 2k a 값이 3분의 2k입니다 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문제에서 0부터 a까지 fx를 적분해라. 걔 적분값이 3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잖아요. 근데 k값이 2분의 3a니까 그대로 a에 관한 식으로 적분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k니까 뭐 a 대신에 3분의 2k를 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a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k값은 2분의 3a 이렇게 정리해서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fx 자체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이 식 자체를 그대로 써주시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 ax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서 2분의 1 ax만큼 빼시는 거니까 빼시고 나면 그냥 2분의 2 ax니까 그냥 ax죠. 걔를 0부터 a까지 적분한 값이 3분의 30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인데 얘는 뭐 금방 이야기하실 수 있죠. 얘 63이잖아요.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6분의 a의 3승의 절대값 최울장계수인데 최울장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이 1이죠. 걔값이 3분의 30이니까 6분의 64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세제곱한 게 64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a값이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구나 까지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럼 a값이 4니까요. 4 대입하시면 k값이 6 나오시네요. 그래서 k가 6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는 건 g의 마이너스 k니까 g의 마이너스 6의 값을 구하신 거죠. 따라서 g의 마이너스 6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시면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이 아까 얘였잖아요. 그래서 a값이 아까 전에 4인 거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4만 대입해서 답 내시면 되겠다. F4 같은 경우에는요. K값이 6인 거 이야기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죠. 그럼 미분해서 4 대입하시면 그게 F'4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F4는 그대로 4 대입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6 플러스 24니까 8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8, 8이니까 16 이거고 얘가 저희가 이야기한 gx입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6만 대입하면 되니까 12 더하기 16이니까 최종적인 답이 28이구나 라고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22번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여섯 번째 항이 6이래요. 모든 항이 자연수고 여섯 번째 항이 6일 때 모든 A1의 합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점화식이 나와 있는 게 AN 플러스 2가 얘고요. AN이 홀수면 위에 거 따라가고 두 개 더하는 거죠. 두 개 연달아서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라고. AN이 짝수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AN 플러스 1의 절반이 아니라 AN의 절반입니다. 그게 AN 플러스 1을 만드는 거니까 얘를 짝수항을 절반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드는 거죠. 다다음 항을 만드는 거죠. 그때 A2부터 A5까지 2, 3, 4, 5번째 항에서 짝수는 딱 하나만 있어라. 그걸 만족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해라.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는 게 지금 A6이 6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희는 아무리 많이 나열해봤자 6개만 나열하시면 되죠. 그래서 3, 4, 5, 6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섯 번째 항이 6인 것부터 역순으로 첫 번째 항을 찾아가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시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AN이 홀수면 그 뒤에 두 칸 떨어져 있을 때 항이 걔가 6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두 개 더해서 6 되려면 얘가 1이 되거나 1 되고 5 되거나 3 되고 3 되거나 뭐 5 되고 1 되거나 아니면 절반해서 6이 되는 거면 얘가 10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고민을 해서 들어갔다면 물론 찾을 수는 있겠죠. 찾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하기가 되게 좀 까다로우셨을 겁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좀 아마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저도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저도 이 생각부터 했었습니다. 두 개 더해서 6 돼야 되니까 1, 3 되는 거, 3, 3 되는 거, 5, 1 되는 거, 그 다음 얘가 10이 되는 거. 그래서 그때마다 케이스를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와중에서 나조건까지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을 했었던 게 여기서 짝수가 한 개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누가 짝수일까를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 개만 짝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던가 이런 식이겠죠. 아니면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고 이런 식이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면 얘가 네 가지밖에 안 될 테니까 홀홀홀짝, 홀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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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홀 이렇게 네 가지 있을 테니까 첫 번째 케이스부터 순서대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답이 안 돼요. 왜? 여기서 얘가 홀수가 되는 순간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나오는데 홀수 더해서 짝수가 나와야 되죠. 무조건 절대 홀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불가능하겠구나. 탈락이구나.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케이스겠지. 맞나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잠시만요.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홀 짝홀 했을 때 얘가 6이 나온다는 건 여기 있는 짝수란 애가 반드시 12가 나와야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왜? 얘를 절반해서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두 개 더해서 12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해서 이 홀수가 돼야 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홀수 두 개 더해서 저희가 어차피 찾고 있는 게 첫 번째 항이니까 A4가 만약에 12였다면 홀홀 짝홀 케이스일 때 여기서 두 개 더해서 12가 되는 케이스는 얘가 1이고 얘가 11이거나 둘 다 홀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9가 되거나 20은 안 되잖아요. 둘 다 홀수 되려면. 그 다음에 5되고 7되고 그 다음에 7되고 5되고 그 다음에 9되고 3되고 11되고 1되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일 거고 그럼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되냐를 이야기를 했을 때 얘가 1이고 11이 되는 케이스라면 얘가 짝수였으면 절반해서 1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때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건 20이었을 거고요. 만약에 홀수였으면 두 개 더해가지고 얘가 돼야 되는데 그땐 10 나오니까 홀수라는 조건을 만족을 못하죠. 탈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홀수 더해서 홀수를 만들 수가 없죠. 그 말은 얘가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그 말은 얘를 절반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20이라면 얘는 18일 거고 얘는 14고 얘는 10이고 얘는 6이고 얘는 2다. 이게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케이스겠네요. 그래서 다 더하시면 여기까지가 40이고요. 여기까지가 몇이야? 30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고요. 그래서 답이 현재까지가 72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이야기했으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다 있더라. 그래서 72 나왔었고 홀수 두 번째가 짝수인 A4가 짝수인 케이스 이야기했으니까 얘가 홀수, 얘가 짝수, 얘가 홀수 이 케이스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얘도 가능은 하죠. 왜? 얘를 절반해서 홀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해서 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뭐 홀수면 이거 두 개 더해서 짝수 나올 수 있고 짝수였으면 절반에서 짝수 나올 수 있고 전부 다 가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개 더해서 6 되는 거 맨 처음에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건 초록색으로 적어볼게요. 1이랑
5 되거나 아니면 3이랑 3 되거나 아니면 5랑 1 되거나 이거 말고는 없죠. 홀수도 더해서 6 되는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되니까 케이스화 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얘는 짝수였으면 절반해서 5가 되는 거니까 얘가 10대 써야 됐을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는 6대야 됐을 거고 세 번째 케이스는 2대 써야겠네요. 맞네? 그럼 얘는요, 선생님? 얘 같은 경우에는 홀수 나오는 순간 얘랑 얘랑 더해서 1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9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의 모순이죠. 탈락. 마찬가지로 3 넣으려면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는데 음수 나오니까 탈락. 그럼 5 넣으려면 얘 3 되는 건 가능하겠네. 맞나? 그럼 얘가 3 되는 건 가능할 테니까 그럼 얘가 홀수였으면 얘랑 얘랑 더해서 2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죠. 첫 번째 항이. 그럼 모든 항이 자연수 조건의 탈락이니까 얘가 반드시 짝수 나와야 되고 그럼 얘의 절반이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구나. 첫 번째 항이.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홀짝 홀홀 케이스에선 마지막에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게 4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볼게 맨 앞에 짝 홀 이고 탈락이죠. 왜? 홀수 더하면 무조건 짝수 나와야 되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첫 번째 항이 이거밖에 없네요. 다 더하시면 72에다 4 더하는 거니까 76이다 정도로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28번입니다. fx가 x와 0보다 작을 때는 x분의 ln-x고 x와 0보다 크나 때는 a라는 상수를 끼고 있는 위로 물러간 이차함수입니다. 그때 실수 t에 대해서 f'x가 t인 음수 x 값을 gt라 하고 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ht라 하는데 얘가 조건이죠. 지금 박스 안 젖어 있는데 얘가 조건이죠. k가 a보다 큰 같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y는 fx랑 y는 tx 플러스 k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그때 a 값을 ht라 하자. 그때 g1 플러스 h'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를 보시고 눈치를 채실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해요. 문제에서 x 값을 gt라 하재. x 값을 gt라 하자고 했으니까 얘는 x가 하는 식이고 얘는 t가 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저희가 매개변수 함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좌변은 a, 우변 t에 관한 식이니까 마찬가지로 매개변수 함수죠. 그래서 매개변수 함수랑 관련된 이야기고 매개변수 함수랑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였죠. 관계식 하나 찾으시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fx에 대해서 미분 한 개 t가 되는 x값을 gt를 했고 그 다음에 y는 fx랑 y는 tx 플러스 k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fx랑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는 건 필수죠. 얘 교점 개수를 찾으려면 y는 tx 플러스 k라는 직선이랑 그래서 y는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셔야 되고요. 그래프 그리시는 건 뭐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시면 되니까 그 정도는 생략하겠습니다. 28번 푸실 정도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가지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극소값을 가지고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에서 극소 가지고 0에서의 좌악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런 형태고요. 그다음 x가 0보다 같을 때는 1이라는 지점에서 최대값 a 플러스 1을 가지고 그 다음 0이라는 지점에서 a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a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a가 그냥 실수라고 얹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신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f'x가 t인 음수 x값을 gt라 하자고 했으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f'x가 t가 되는 t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t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쯤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교점에 f'x가 t가 되는 얘 기울기가 t가 되는 그때 x값을 뭐라고 하자고 했냐면 gt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gt라는 지점에서는 미분계수가 몇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t가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거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 만족하는 a 값이 ht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건이라는 게 k가 a보다 큰 같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y는 fx랑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라고 했는데 k가 a보다 큰 같대요. 근데 k라는 애가 y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y절편이 a보다 큰 같은 거니까 이쪽보다 위에 있는 거죠. 여기가 대충 그린 거예요. 실제로 a 값은 이거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음수일 수도 있다는 소리지. 여기가 a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보다 큰 같은 직선에 대해서 y는 tx 플러스 k 즉 기울기가 t인 직선에 대해서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보다 이게 만약에 위쪽에 있으면은 여기서 이런 직선을 그었을 때 얘 접선의 기울기가 t였으니까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그려야 되지. 그럼 여기서 이쪽 위에서는 항상 두 개 만나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얘보다 아래쪽에서는 a까지 갔을 때 이런 경우들이면 당연히 교점 개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나 되니까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래프 개형 자체가 a 값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요. 얘가 a 값이 만약에 음수 쪽에 있었으면 그때는 이야기가 좀 다른 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물론 a 플러스 1도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릅니다. a라는 거 있고 1이라는 지점에서 a 플러스 1이라는 최대값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이때는 a라는 지점이 여기 있으면 여기보다 위쪽에서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t일 때,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t일 때 여기서는 교점 계수가 두 개 발생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해버린다면 그때는 교점 계수가 빵개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이 항상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는 건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서 공통접선 형태로 생겼어야 얘가 여기 넘어갔을 때부터 여기 때문에 두 개, 여기 밑으로 갔을 때 여기서 교점 개수 두 개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란 거죠. 얘가 y는 tx 플러스 k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ht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조건 그 그림 개형 자체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x 값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t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x 값이 gt겠죠. 그래서 x값이 gt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2차 함수랑 이 y는 tx 플러스 k랑 접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직선이랑 2차 함수랑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관계식을 찾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직선과 곡선이 접할 때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보통 미분계수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접할 때는 반드시 뭘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점의 x좌표를 p라고 잡고 p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 t 곱하기 p 플러스 k가 p라는 거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a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t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제 미분해서 t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p 플러스 2죠. 얘 미분하시면 그냥 t니까 걔가 t가 되도록 하는 그때 a 값을 뭐라고 이야기하자고했냐면 ht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ht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구하는 게 h'1이잖아요. 그래서 미분해서 1 대입해야 되니까 ht만 남기고 나머지 왼쪽으로만 넘겨주시면 얻으실 수 있는 식이 얘만 p제곱 마이너스 2p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ht는 왼쪽에 p제곱 마이너스 2p 넘어가야 되니까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이렇게 나오실 거다. 얘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ht란 함수식이고요. 그 다음에 t랑 p 사이의 관계식을 이야기를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구한 건 h'1이니까 t에 관해서 미분하시고 1 대입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조금 힘드셨던 게 누구 때문이냐면 얘는 t랑 p에 관한 관계식이니까 t랑 p가 섞여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새끼죠. k라는 값. 근데 k라는 값 역시 당연히 여기서 y절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k라는 값 역시 t에 관한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1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k랑 t 사이의 관계식도 찾으셨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h'1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h''t만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h''t는 t에 관해 미분한 건데 우변은 p에 관한 식이니까 p에 관해 먼저 미분한다고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그럼 p에 관해 미분하면 2p 마이너스 2 플러스 tp를 p에 관해 미분하는 거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시면 dt dp 하고 뒤에 거 그대로니까 p고요.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t 이렇게 나오시겠죠. p는 미분하면 1일 테니까 플러스 지금 t에 관해 미분하고 있는 거니까 뭐 적어줘야 돼요? dp, dt만큼 다시 곱해 주셔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였죠. 맞네? 그 다음에 k는 그냥 t에 관해 바로 미분했다고 치면 dk, dt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dt, dp랑 dp, dt랑 약분하면 얘는 어차피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2니까 t 대신에 마이너스 2p 플러스 2만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 대신에 마이너스 2p 플러스 2만 넣어주시면 플러스 2p 마이너스 2p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 날라가고요. 그래서 남는 게 얘밖에 없는데 dp, dt랑 곱하면 그냥 p만 남죠. 그래서 남는 게 p만 남고 남는 게 플러스 dk, dt 이렇게 나오실 거다. 그럼 저희가 h'1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t자리 1 대입한 건데 t가 1일 때는 p 값이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얘 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한 건 2분의 1 플러스 k't인데 거기다가 1 대입한 거 이 식에다가 1 대입한 거니까 k'1의 값을 구해라. k라는 식을 t에 관해 미분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값을 알아야 저희가 h'1의 값을 최종적으로 구하실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k랑 t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셔야 된다. k라는 값은 k라는 값도 하나의 t에 관한 식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k랑 t에 관한 관계식은 어디서 찾는가? 저희가 아직까지 이 그림상 안 써먹은 건 여기죠.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안 써먹었으니까 g라는 지점에서도 얘가 접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그 조건 써먹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gt라는 식 자체를 저희가 s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t로 그냥 두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좀 귀찮으니까 그냥 문자를 하나 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gt라는 함수를 저희가 s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도 t랑 s 사이 관계식을 찾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s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s 대입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다가 s 대입한 거 직선에다 s 대입한 거 같아야 되죠. 그래서 s분의
ln 마이너스 s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다가 s 대입하시면 t 곱하기 s 더하기 k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t 대입했을 때 t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미분해서 t 대입하시면, 미분해서 s 대입하시면, 제가 미분하면 x제곱분의 1-ln-x잖아요. 그래서 x제곱분의 1-ln-s 얘 값이 t가 돼야 됩니다 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때 저희가 찾고 싶은 건 지금 k랑 t 사이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gt가 s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일단 첫 번째 g1의 값도 구해야 돼요. 그럼 g1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t 자리에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t가 1일 때 s가 몇인지를 찾아보시면 t랑 s 사이 관계식은 여기 있으니까 t 대신에 1 대입하시면 s 값이 마이너스 1 넣어야 되죠. 그래서 g1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인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 문제 안 되실 겁니다. a'1의 값을 구하려면 진짜 k라는 함수만 t에 관해서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럼 k라는 함수를 t에 관해서 미분하고 싶으신 거니까 여기서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려면 얘 문자가 지금 얘는 s에 관한 식, 얘는 t랑 s에 관한 식, 근데 t랑 s에 관한 관계식이 여기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양변 t에 관해서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t에 관해 미분하려고 하니 일단 얘만 왼쪽으로 넘겨야겠죠.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ts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t 곱하기 s가 k가 돼야 된다.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건데, t에 관해 미분을 하려고 보니까 식 자체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s에 관해서 미분을 할 거고, s에 관해 미분을 하려면 t 대신에 그냥 얘만 그대로 한번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대입해 주시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식이 최종적으로 k라는 값은요, k라는 값은 s분의 ln-s 빼기 t 곱하기 s인데 여기다가 s만 곱하시는 거니까 s분의 1-ln-s 이렇게 나오시겠죠. 맞네? 그럼 얘는 통분하시면 s분의 ln-s 빼기 마이너스 ln-s니까 2ln-s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저희는 k를 t에 관해 미분한 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dk dt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dk dt는 얘를 s에 관해 먼저 미분하셔야겠죠. 그럼 s의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그럼 얘는 s분의 1에 2 곱하는 거니까 s분의 2, 밑에 거 그대로 s 빼기 위에 거 냅두고 2의 ln-s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하면 어차피 1이죠. 남는 게 얘가 2니까 2 빼기 마이너스 1 하면 3이고요. 그리고 3-2ln-s 이렇게 나옵니다. 3-2ln-s. 근데 얘는 s에 관해 미분하신 거니까 뭐만 곱해줘야 돼요? ds, dt만 곱해주시면 끝이시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ds, dt라는 게 얘를 t에 관해 미분한 거니까 그냥 g't죠. 얘가 g't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그럼 얘가 그냥 k't죠. k를 t에 관해 미분한 거니까 k't. 그럼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k'1이니까 t 자리에 1만 대입하시면 되고요. t가 1일 때 아까 s 값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s 대신 마이너스 1만 대입하시면 되니까 k'1의 값은 마이너스 1 제곱하시는 거니까 1이고, 3 빼기 2 곱하기 ln 1이니까 0이죠. 곱하기 g'1의 값만 구해라.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 g'1의 값만 구하시면 되겠다. 그럼 g'1의 값을 구하려면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ds dt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럼 ds dt는 어디서 구하냐? 얘를 t에 관해서 한 번 더 얘를 s에 관해서 미분하고 역수치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dt ds만 구해주겠습니다. 칠판이 작아서 왼쪽에다 쓸게요. dt ds만 구해주시면 얘를 s에 관해서 미분하시는 거니까 분모 제곱하시면 s의 4제곱이고요. 위에 거 미분, 그럼 s분의 1, 마이너스 s분의 1이죠. 마이너스 s분의 1, 밑에 거 그대로 s의 제곱 빼기 위에 거 냅두고 1-ln-s 1-ln-s 밑에 거 미분 2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s 하나씩 약분하시면 일단 얘는 마이너스 s고, s 또 하나씩 약분하시면 되니까 얘가 분모가 4제곱이잖아요. s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ln-s 곱하기 2 이렇게 나올 건데,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dt ds가 아니라 ds dt를 구하고 싶은 거죠. 거기다 1 대입한 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s 자리에 t가 1일 때는 s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대입하고 역수치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얘는 6고요. 그럼 얘는 1 곱하기 2니까 2죠. 그럼 마이너스 3이고 분모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 나옵니다. 그럼 걔의 역수인 3분의 1이구나 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k'1의 값이 1이구나. 그래서 얘 값이 1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1의 값이니까 ac'1의 값이 2분의 3이구나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답이 2분의 1입니다 까지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이랑 관련해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게 나왔는데 사실 30번보다는 얘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29번입니다. 첫 번장이 자연수인 공비하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인데 마지막에 구한 게 무한등비급수약이죠. 공비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수렴할 거고요. 그래서 1-8분의 a니까 그냥 첫째 한 구함시면 끝난 문제죠. 근데 관계식 딱 이거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얘가 절대값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절대값 벗기시는 게 기본일 거고, 그러면 an이란 애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양수 나오니까 빼고 나면 0이죠. 그때는 0 나오실 거고,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만 음수니까
마이너스 2a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2an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시겠죠. 근데 얘가 등비수열 자체가 공비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 자연수인데 얘가 0이에요. 첫 번째 항이 자연수인데 공비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가 지금 점점 0으로 후렴하는 지금 그런 수열이잖아요. 근데 얘가 언제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겠니? 지금 그거 물어본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만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더했을 때 26이 나와라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항이 자연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무조건 양수 나와야 되고 공비가 음수니까 음수가 되는 항들은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런 짝수 항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항이 몇 개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경우가 첫 번째 경우는 A2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A4부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A2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4도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 A6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지금 이런 케이스가 계속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 중에 누구겠냐 지금 그거 찾아보는 거니까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대입을 해서 직접 찾아보시는 게 가장 편하긴 합니다. 그 말은 A2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4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은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애들만 더하는 거니까 그런 애들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더하는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A2 마이너스 2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나머지 싹 다 0이잖아요. 그때 답이 26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라서 넘어가면 28이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2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는데 얘는 당연히 아니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공비의 제곱 두 칸 넘어가면 4분의 1만큼 곱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4분의 1만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4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만족 못하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A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4도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 A4, 마이너스 2. 얘 값이 26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30이죠.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4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2 더하기 A4가 몇이 돼야 돼? 15가 돼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고요. A4라는 게 4분의 1만큼 얘의 4분의 1배만큼 되는 거니까 4분의 1에 A2가 A2랑 더했을 때 15가 돼야 된다. 그 말은 4분의 5에 A2가 15가 돼야 되는 거고 양변에 5분의 4만 곱해주시면 되겠죠. 5분의 4만 곱하시면 약분하면 3이니까 A2가 마이너스 15죠. 죄송합니다. 부호를 안 했네. 마이너스 15니까 얘가 마이너스 15 돼야 되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A4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만족하고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그다음 A6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만족하겠죠. 그래서 되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구나. 물론 밑에 케이스도 더 해보시면 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게 A2가 마이너스 10인 거 알고 있으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첫째 항이 24겠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이 24니까 계산하시면 2분의 3분의 24잖아요. 그럼 24 곱하기 3분의 2 계산하시면 8이 16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얘가 정답입니다. 30번입니다. fx가 0부터 x까지 2의 코사인 파이 t dt 정적함이죠. 그리고 f의 인버스를 g라고 했을 때 hx라는 함수는 도함수와 연속이고요.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그때 얘 값을 구해라. 3부터 7까지 fx분의 f'x dx의 적분값이 k 곱하기 f1의 제곱일 때 k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하셔야 될 건 당연히 정적함이죠. 정적함을 보셨을 땐 미분하고 대입하고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건 f0이 0이고 f'x가 2의 코사인 파이 x인데 이거는 보자마자 합성함수인 게 보이셔야 되고요. 합성함수 중에서도 코사인 파이 x라는 함수는 주기성과 대칭성을 둘 다 가지고 있죠. 속함수가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있을 땐 합성함수 역시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코사인 파이 x라는 함수는 어딜 기준으로 대칭인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코사인 파이 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주기가 2니까 1, 2, 3 이런 정수점에 대해서 전부 다 대칭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0이라는 지점에서도 당연히 대칭이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도 대칭이고 이런 지점에서 대칭인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코사인 파이 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주기가 2죠. 그래서 주기가 2인 주기 함수구나. 누가? f'x라는 함수가. f'x라는 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 파이 x가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 도함수 역시 f'x라는 함수 역시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구나라는 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생각은 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할 건 문제에서 항등식이 하나 나왔거든요. h의 gx 플러스 2가 2x의 세제곱 더하기 6f1의 x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항등식을 다룬 방법에 대해선 계수비교, 수치대입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치대입을 한다라고 하셨을 땐 x자리에 계수비교는 안 되죠. 여기서는 이제 h라는 함수가 그냥 도함수와 연속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애초에 미적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뭐 차수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수비교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수치대입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근데 수치대입을 하신다면 여기서 x자리에 뭘 대입할 거냐는 고민을 해봤을
F일 때 문제에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HX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GX라는 애가 거슬리니까 GX를 없애려면 역함수 관계니까 F랑 GX가 X 자리에 FX를 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X 대신에 FX를 대입을 한다면 H에 FX 대입했으니까 G 합성 FX니까 그냥 항등함수 X 나오죠. X 더하기 2 이렇게 나올 거고 걔가 2배의 FX의 세제곱 더하기 6의 F1의 X의 FX죠. FX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고 그럼 저희가 구하는 건 지금 H'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H의 X 더하기 2긴 하지만 양변을 미분해서 H'을 한번 구해봅시다. H'X는요 정확히 X 더하기 2죠. 6의 fx의 제곱의 f'x 더하기 12의 f1의 fx의 fx의 f'x 플러스 1은 미분하면 사라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시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h'x라는 함수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 정확히는 걔를 fx로 나눈 거에 적분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h'x 플러스 2니까 h'x 플러스 2라는 형태로 만들려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x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했다는 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정적분의 평행이동에 의해서 세 번째로 정적분의 평행이동에 의해서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7까지죠. 7까지 fx분의 h'x dx 인데 얘는 정적분의 평행이동에서 마이너스 2씩만 빼시면 1부터 5까지 h'의 x 플러스 2 얘는 f의 x 플러스 2의 dx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 그럼 h'x 플러스 2니까 그대로 얘는 갖다 박으시는 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얘죠. f의 x 플러스 2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문제에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게 얘가 f의 x 플러스 2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2랑 관련된 게 여기 있었죠. 왜? 도함수는 주기가 몇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여기서 f'의 x 플러스 2는 f'x입니다 라는 식에서 양변 적분하시면 f의 x 플러스 2를 x에 관한 식으로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f의 x 플러스 2는요 fx 플러스 c입니다 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양변 적분하시면 적분상수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게 f0이 0이니까 마찬가지로 항등식에서 x자리에 0을 대입해야겠죠. f2가 c니까 c 대신에 f2만 대입해주자. 지금 그런 이야기겠네. 그럼 얘는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fx 플러스 2는 fx 더하기 f2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 다음 분자는 얘 그대로 얹으시면 되니까 6의 fx의 제곱에 f'x 플러스 12의 f1의 fx f'x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얘를 적분을 하시려면 뭐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이 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분수 형태일 땐 약분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약분이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지금? 애초에 F2라는 새끼 때문에 얘는 지금 약분이 되는 형태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F1의 형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F1을 그대로 남겨놓는 것도 말이 안 돼요. F1을 F1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fx에 관한 식을 찾아야 되는데 fx에 관한 항등식은 저희가 이미 여기서 하나 만들어놨지. 그래서 여기서 x자리에 뭐 0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이런 걸 대입을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게 f형이 0인 거 이거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아까 전에 적분상수 구할 때 써먹었잖아요. 이 식 그대로는 저희가 활용을 해서 f2라는 식을 f1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게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럼 다른 식을 하나 써먹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지금 써먹은 거 주기성이 없고요. 두 번째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대칭성이죠. 대칭성이라는 지점에서 f'x라는 게 2의 코사인 파이 x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f이거든요. 그럼 f이라는 건 0부터 2까지 2의 코사인 파이 t dt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x로 할게요. 0부터 2까지 2의 코사인 파이 x dx를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2의 코사인 파이 x라는 함수를 적분하는 거죠.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맞나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f'x라는 함수가 지금 2의 코사인 파이 x라고 아까 전에 얘가 1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0부터 2까지 적분이잖아요. 근데 얘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지. 맞아요? 그 말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의 코사인 파이 x dx 라는 함수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적분값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가 0부터 1까지 적분값이 뭔데? 얘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f1이죠. 맞나요? 그리고 얘는 뭐야? 얘는 적분값이 똑같지. f1. 왜? x는 1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으니까 뭐랑 똑같다?
2F1이랑 같으셔야 된다. 그래서 F2가 2F1이랑 같아야 되니까 얘 대신에 2F1만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 이야기겠죠. 얘 지고 2F1만 대입해 주시면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그대로 써볼게요. fx 더하기 2f1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공통인수가 6fx 6fx f'x로 묶어내시면 6fx f'x로 묶어내시면 앞에는 fx 남을 거고요. 6fx f'x 묶어냈으니까 2f1 이렇게 남으시겠네요. 와우, 짜있지? 날라가죠? 그래서 남는 게 얘만 적분하시면 되고, 얘 적분은 어렵지 않죠? 3fx의 제곱 이렇게 나오실 거니까 남는 게 3fx의 제곱을 1부터 5까지 적분하시는 거죠. 3fx의 제곱을 1부터 5까지 적분하시면 얘는 15의 f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f1의 제곱. 그래서 f1의 제곱 형태는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누구만 정리하시면 돼요? f5의 제곱만 정리하시면 끝이겠구나. f5의 제곱을 이야기를 하시려면 f5를 f1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라. 그럼 그건 항등식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f1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거니까 f2 대신에 2f1만 적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f5를 이야기를 하시려면 x자리에 3 대입해야 되죠. f5는 F3 더하기 2F1이니까 F3만 구하시면 X자리에 1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걔가 3F1이니까 5F1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얘가 25의 F1의 제곱이고 5 곱하니까 75죠. 그럼 75에 3 빼니까 최종적으로 72의 F1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72가 저희가 구하는 K 값이구나. 그래서 답이 72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